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성공에 대해 GDGOC 공동 오거나이저 김준입니다. 모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어느덧 동아리 수료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네요. 동아리를 수료한다는 거는 이제 곧 다른 부트캠프나 동아리나 회사 등의 이력서를 쓸 날이 다가온다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이력서 치트키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2년 전에 GDGOC 코어 멤버,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팀 멤버죠. 로 시작해서 오거나이저를 거쳐서 지금은 우한 테크코스 8기 웹 백엔드 크루로 활동 중이에요. 이력서가 중요할까요? 이력서를 쓰기 전에 이것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AI가 워낙 요즘 잘 발전해서 혼자 서비스 만들기도 편하고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으로 이력서상의 차별점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이력서의 중요도가 같이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력서의 차별점을 만들기 어려워졌으니까 차별점을 가진 이력서의 가치는 더 올라간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력서, 지원서 중에 하나 제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우한 테크코스 8기 지원서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 몰입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요즘은 우한 테크코스뿐 아니라 다양한 부트캠프나 회사 지원서에도 자주 언급되는데요. 우한 테크코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딱 이 질문 하나만 주고 대신 최대 만자까지 쓸 수 있다 라고 남겨놨더라고요. 사악하죠? 실제로 주변 크루들한테 물어보면은 8천자가량 쓴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이라면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1100자만 작성해서 우테코 붙었습니다. 자랑 맞고요. 사실 잘 썼다고 자랑할 정도는 아닌데요. 궁금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 지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나이저 활동, 코어 활동하면서 내가 우테코 몰입 경험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궁금한 분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근데 갑자기 만자짜리 질문을 답해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죠. 그래서 모든 지원서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자기소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AI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기술을 잘 쓴다라는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이 조금 각광받고 있어요. 앞으로 그 추세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소프트 스킬 위주로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딱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소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런 자기소개를 추상적인 자기소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나쁜 이력서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떤가요? 만약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당장 이력서 자기소개를 작성해봐라 라고 쓰면은 저는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과 여러분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는 생판 남이에요. 심지어 서류에서는 얼굴 보고 대화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즐긴다 라고 주장할 거면 이렇게 멤버들을 대상으로 자바 스프링 부트 스터디를 주도했다. 또 개발 생태계를 발전시키기에 노력했다 라고 주장할 거면 실제로 다양한 해커톤과 프로젝트 트랙을 기획하고 마무리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오거나이저 때 얻은 경험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코어로 참여한 1년 동안 얻었던 경험만으로 작성한 겁니다. 꼭 제가 오거나이저라서 이런 자기소개를 쓸 수 있다가 아니란 거 알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느 지원자를 좋게 평가할까요? 라고 써놨지만 답정너죠. 왼쪽이 간결해서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회사에서 돈 주고 일할 사람을 뽑는데 주장만 하는 사람을 뽑고 싶진 않을 겁니다. 뽑을 수도 있겠죠. 세상 어딘가에선.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자기소개를 왼쪽처럼 작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오른쪽처럼 작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차별점과 근거를 모두 갖춘 지원자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렇게 되기 싫어서 되지 않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왜 도전하지 않나요? 대학생으로서 교내 동아리 운영진이라는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이런 경험을 평생 살면서 한 번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소개했듯이 1년 운영진, 두 번째 년도 동아리장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기회를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년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코어 자리가 부담돼서 무서워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아리를 뭐 서류 한 번, 면접 한 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이 이 기회를 장치할 수 있나? 어?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이력서 얘기만 했는데 생각해봅시다. 동아리 1년 버티면 이런 이력서가 생겨! 와! 하고 끝인가요? 멋들어진 이력서가 나왔으니까 난 그걸로 끝.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지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면접관이 이런 이력서를 좋게 본다고 했죠. 그렇다는 건 이런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멋진 걸 쓸 수 있으니까 가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운영진은 어렵고 부담되는 자리니까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어려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운영진보다 난 이 도전이 더 마음에 들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전이 어려워서 주저한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시상초 어려운 도전이란 게 나쁜 건가요? 쉬운 도전과 어려운 도전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어느 도전이 더 많이 성장시킬까요? 스스로 고민해봐도 제가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일종의 소프트 스킬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책인데요. 실제로 읽고 있고 주변인들에게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읽고 있는 크루들 사이에서도 이 책 일찍 읽을걸, 들어오자마자 다 읽을걸 이런 얘기 자주 하고요. 이 책을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아마 이 아래에 있는 삶은 안전지대 끝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지대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쓸데없는 말 길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런 거 지루하기만 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연설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만큼 어떻게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DM 주시거나 뭐 사실 DM밖에 카카오톡이나 DM밖에 없는데 그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빨리 못하더라도 다 정성 들여서 읽고 답변해 드릴 거니까요. 꼭 동아리 운영진으로 다음 연도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번아웃이 오는 게 두렵다, 도전이 무섭게만 느껴진다 등등의 고민도 모두 환영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연락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남은 iOS 재밌게 잘 즐기시고요. 나중에 방학 때 iOS 한다면은 기회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